네, 오늘 주식 종목은 대한제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 주식장도 뭐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뭐가 있나 좀 살펴보다가 오늘 요거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드릴 건데, 우선 지금 딱 뭐 느낌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직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자마자 뭔가 그 느껴지는 감각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매매는 기준대로 하는 거지만 이게 딱 봤었을 때 그 직감적인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오래 보면 볼수록 이제 느낌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 감이 경험이 없으면 틀렸을 가능성들이 더 높고, 뭐 경험이 좀 더 많으면 확률이 높을 가능성들이 높은 건데, 계속 이런 감각을 좀 늘리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딱 볼 때 이게 뭔가 이게 좀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을 지금 딱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보자마자 그냥 뭐 좀 바꿔보려고 하는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바로 받잖아요. 그냥 보면은 여기 이게 왜 나오는데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냥 딱 봤었을 때 벌써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하면서 빨리 이렇게 차트를 넘기더라도, 종목들을 넘기면서 보더라도 이걸 하나의 화면에 눈에서 딱 봤었을 때 하나의 그림처럼 딱 보면서 다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선 제 눈에는 좀 뭔가 바뀌었다라는 게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길게 한번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 뭐 차트적인 부분들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얘가 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재무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 맨날 하듯이 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대한제당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있나? 솔직히 그냥 뭐 설탕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 최근에 설탕 가격이 보니까는 봅시다. 최근에 설탕 가격이 11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 진짜 물가 좀 무섭긴 합니다. 물가가 뭐 한번 오르면 거의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계속 무슨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설탕 값도 지금 최근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반적인 이 가격도 똑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건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땐 달가운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뭐 기업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찌 되었든 뭐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입각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이 설탕 이런 것들은 또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사료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사료주들 아니면 곡물 이런 애들이랑도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뭐 요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고려산업 이런 것도 사료주고,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 이런 것도 사료주고. 그러니까 최근 움직임이 다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이. 물론 대한제당은 설탕가 가격 상승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사료주들의 움직임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팜스토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주들의 움직임도 좀 나와주게 되면서 같이 연관을 받고 있는 거고, 최근에 사료주들이 움직인 건 그거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래 이 곡물주들은 뭐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뭔가 전쟁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당연히 방산주들을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료주들도 같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또 최근에는 또 뭐 그 흑해 곡물 협정 이런 것들이 연장이 좀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막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특히나 뭐 러시아 측 같은 경우에서는 뭐 푸틴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협정 종료 발언을 또 그러니까 발언을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료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입각해가지고 대한제당도 움직임을 같이 보여온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봤었던 사료주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죠. 당연히 설탕 가격도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였으니까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흐름을 저는 좀 바꿨다. 이슈는 이런 것들로 관련이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고, 재무적인 부분이야 뭐 볼 게 있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깔끔하잖아요. 사실 이게 물론 그건 있어요. 이 사실 뭐 이런 업종은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솔직하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뭔가 엄청난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뭐 그렇게 엄청난 변화보다는 좀 안정성, 딱 봐도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바로 받죠. 이게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막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좀 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 미래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좀 더 폭발적으로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신다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제당 이런 쪽이랑 뭐 아니면은 뭐 음식료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 부류들은 약간 안정성 있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 계속 보여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은 적자 난해가 단 한 해도 없죠.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뭐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보율도 1000%면 아주 충분하죠. 뭐 부채 비율도 아주 적정하고, 이자 보상 비율도 괜찮고, 재무적으로 그냥 깔끔하다. 그래서 뭔가 고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냥 그런 재무 상태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장하고 나서 198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거의 안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류의 종목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추세는 계속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어찌되었든 뭐 요한에서 잔파동을 우리가 뭐 좀 먹자라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크게 보더라도 어차피 2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만큼 낮기 때문에 계속 우선 당분간 뭔가 엄청난 변화 지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식의 장기 유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뭐가 나왔죠? 무상증자 나왔잖아요.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파동을 샥 슈팅 보내준 다음에, 이때가 이제 그거겠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관련해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사료주도 올라가면서 같이 움직였었던 파동일 거고, 그 다음에 충분하리만큼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인 거죠. 장기관점은 이렇게 똑같이 계속 보시면 돼요. 단기관점 이제 설명드리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낌이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딱 봐도 그냥 지금 요때까지, 요때는 이제 워낙 이슈가 러시 전쟁 관련해가지고 컸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충분히 눌러주고 나서 뭔가 슬슬 저점이 좀 안 밀리는 게 보이죠. 아, 뭔가 좀 안 밀리네.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박스 치다가 이번에 갑자기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분출이 돼요. 엄청나게 막 분출이 되면서 넘어갔잖아요. 결국에는 박스권 넘어갔네. 예, 넘어갔어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나서도 계속 이제 거래량 빡빡 뽑으면서 꼬리들 막 길어지고, 누가 봐도 뭐 흔히들 여러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뭐 매집하는 봉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꼬리봉들 막 생기면서 나오는 게 우선 돌파는 만성을 시켜놨고, 아, 흐름 좀 바꾸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우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에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흐름이 바뀐 건 흐름이 바뀐 거고, 매매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거, 좋은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지만, 흐름이 좋다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선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만 힌트를 가지고서 요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볼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돌파하기 나왔고, 상승 파동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저점과 고점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파동이잖아요.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오고 있었고, 고점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뭐겠어요? 고점도 높였고, 이미 이전에 비해서 저점 높여주고 다시 반등 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상승각 태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 지금 여태까지는 행보각이었잖아요. 행보각 샥 세우다가 돌파각 나오고 나서 고점 높였네. 저점만 높여주고 다시 반등 치면은 또 고점 높이면서 파동을 이렇게 태우고 갈 수 있겠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고, 그럼 우선 좀 기다려보는 거죠. 아, 우선 너 눌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공략해볼게.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가면 뭐 내 거 아니지 뭐. 우선 눌러주는 거 보고, 난 조금 더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저점 자리들 좋아하니까 난 요런 데서 한번 나오면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타이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렇게 흐름은 저는 분명히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사실 여기서 거래량 군락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물론 밑에서부터 이제 약간 그렇게 많이 띄워놓지 않은 거래량 군락이라서 엄청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제당은 말이 꼬이네요. 대한제당은 약간 이렇게 거래량 군락을 만들고 나면은 저점을 잡아주고 끌어올리는 형상이 원래부터 특성적으로 좀 강한 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때만큼 막 큰 낙폭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약간 어느 정도 또 눌러줬다가 자리 잡고 저점 잡고 끌어올리면 요럴 때는 다시 한번 반등 치면서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완전히 고점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상단 부분에 서진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그냥 준비봉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좀 기다렸다가 눌렀다가 자리 확실하게 잡히고 반등 나오면 요럴 때는 저는 공략 타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가는 파동이고, 더군다나 플러스 최근에 뭐 물론 요때 당시에는 워낙 뭐 이슈가 크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거래량을 하나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박스권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죠. 앞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얘가 이런 느낌이죠.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얘는 여기에서 살던 애였는데 이제 위층이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아득바득 거리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자기가 자꾸 발전하고 싶지 뒤로 퇴보하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기본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원래 뭐 내가 한 뭐 얼마 정도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뭐 얼마 정도 받던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뭐 저기 직함도 달고 뭐 하고 이제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올라갔는데 다시 이전 자리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다시 승진을 했는데 이제 승진하고 나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여기서 지금 아득바득 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지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흐름 바꾸고 얘는 당분간 올라왔다면 이제 여기서 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능성상 돌파하고 나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요 밑으로 우선은 안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다시 여기 밑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왔다가 반등 쳐주면 이런 자리들은 어차피 얘가 지금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니까 요 2층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까지 먹는 전략들도 취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들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핵심으로 좀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너무 좋은 쪽만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양면성을 같이 띄고 있어요. 위기의 자리는 항상 기회의 자리고 기회의 자리는 항상 위기의 자리다. 머릿속에 새겨두시는 게 좋은데 얘가 눌러주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린 보자라고 했죠. 보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봐야 됩니다.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걸 확인을 해주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딱 한번 잡으면 이 정도 손절 라인 짧게 잡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그냥 볼까봐 그래요. 만약에 얘가 혹시나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100%라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꺾이면서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패턴 그려놨잖아요. 예. 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은 꺾이잖아요. 그럼 급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커트라인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큰 저점은 여기니까. 만약에 깨지면 여기까지 찍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쯤 됐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때는 코로나 당시였고 뭔가 시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패턴도 그렇고 이걸 완성시켜놓고 뭉개면 절대 안 된다. 안 뭉개고 여기서 자리 잡고 가면은 그냥 뭐 이중바닥형 형상 만들면서 돌파 가면서 치는 건데 만약에 깨지면 이건 급락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있네 여기에 파동이.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되게 확률이 높아요. 안 깨트리면 괜찮은데 깨트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고 나서 뚫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급락이에요. 얼마만큼? 앞전에 만들어 놓은 파동만큼 급락 나온다. 나중에 어떻게든 뭐 살리고 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깨져버리는 순간 우선 몇 년이 지나가고요. 그러고 그냥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래서 요게 좀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뚫리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뚫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제가 지금 높아시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이고 여기서 눌러줬다가 반등만 치면 기회지만 만약에 못 살리고 여기를 뭉갠다. 그럼 바로 위기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지금 어쨌든 흐름이 변했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으니까 뭐 눌러줬다가 이런 반등 나오는 자리들에서 손절 라인 잡고 먹을 수 있는 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좀 눈여겨보면서 대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고 뭐 조금 더 상세하게 대처 관점을 설명하면은 어쨌든 뭐 눌림목에 노린다라는 건 그 다음에 우선 여기 1차적인 고점 반등에만 성공하면 여기 1차적인 고점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잡아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올라올 때 요 정도에서 뭐 전량 익절 해도 되고요. 스윙 관점이라면 뭐 중장기까지 좀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 털어놓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돌파만 나오면은 파동을 이렇게 태우면서 날개 돋친 듯이 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욕심내면서 요 상당 근처 부분까지 좀 보는 거고 뭐 아니면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요. 손절만 잘 잡으면 돼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뭐 손절만 잘 잡으시던지 아니면 내가 손절을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싫으면은 어차피 크게 중요한 데는 여기잖아요. 여기 안에서 평단가 관리만 조금씩 해가면서 비중 맞춰주고 뭐 장기적인 손절 라인 요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보시던지 이건 취향껏 차이라서 제가 뭐 딱 뭐가 맞다라고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큰 틀만 안 벗어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하면서 지켜보시라라는 차원이니까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제당 어쨌든 보여서 좀 설명드렸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좀 재창조해서 한 번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